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40년 된 갈비집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궈서 줄 서는 맛집으로 만든 곳입니다. 딸이 시집가면서 남편에게 경영을 맡겼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내는 장애 아들 돌보느라 가게 일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년 뒤 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뻔뻔하게 재산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이 가게 키웠어. 당연히 절반은 내 거지. 아내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남편이 10억을 빼돌렸습니다. 어디로 갔냐고요? 다른 여자한테 갔습니다. 그 돈으로 그 여자가 경쟁 갈비집을 차렸습니다. 바로 코앞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은 큰 소리칩니다. 20년 동안 내가 번 거야. 네 아버지 가게 내가 키운 거지. 재산 분할 받아서 나갈 테니까 각오해. 보통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20년 세월이 배신당한 거니까요. 게다가 장애 아들까지 있으니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하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내가 아버지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아버지가 힘겹게 한마디 하십니다. 금고, 열어봐. 금고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써둔 편지였습니다. 수진아, 태호는 직원일 뿐이야. 무슨 뜻이냐고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위가 이상하다는 것을.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딸이 당할 것을 대비해서 법적 장치를 다 만들어 두신 겁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운영한 가게. 남편 지분이 얼마일까요? 0%입니다. 주식 100%가 아내 명의였습니다. 남편은 그냥 월급 받는 직원이었던 겁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만 있었지 주인이 아니었어요. 10억 횡령? 특경법 적용됩니다. 5억 이상 횡령은 최소 징역 3년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뭐? 내가 직원이라고? 응, 당신은 처음부터 직원이었어. 20년 동안.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재산분할 요구하던 남편이 이제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뻔뻔하게 경쟁가게 차린 그 여자도 함께요. 그런데 여러분, 복수가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장애 아들을 홀로 키운 엄마의 눈물, 아버지가 딸을 위해 몰래 준비한 사랑, 법정에서 엄마를 위해 일어선 장애 아들의 한마디. 아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말이 어눌한 아들이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방청석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40년 전통 갈비집은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배신당한 아내의 통쾌한 역전,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1 믿음의 대가.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40년 전통 종우갈비 앞에 점심시간을 알리는 손님들의 발길이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정육업체 사장과 악수를 나누던 대표이사 정태호가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번 달 납품 물량 좀 더 늘려주세요. 요즘 손님이 부쩍 늘어서. 아이고, 정 대표님 덕에 우리도 먹고 살죠. 걱정 마세요. 최상급으로 맞춰드릴게요. 김 사장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차에 올라타자 태호는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그러나 차가 사라지자마자 태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걷혔습니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재빠르게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서영아, 저녁에 그 호텔로 갈게. 기다려. 전송 버튼을 누른 태호의 입가에 씩 하고 웃음이 번졌습니다. 태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로 향하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수원시 외곽의 재활치료센터에서는 한수진이 휠체어에 탄 아들 정민준의 재활치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치료사가 민준의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요즘 손가락 움직임이 많이 좋아졌어요. 꾸준히 하니까 확실히 달라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20해 가까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왔건만 작은 변화 하나에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건 여전했습니다. 민준아,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민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또렷하지 않은 발음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더 힘들어. 수지는 아들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뭐가 힘들어.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 민준을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오자 현관문이 열리며 교복 차림의 딸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우리 하은이. 학교 어땠어? 그냥 그랬어. 하은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어? 응, 가게 바쁘대. 요즘 손님이 많다고 하더라. 하은의 눈빛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나 배고파? 그래, 엄마가 빨리 차려줄게. 오빠 깨우지 말고 조용히 있어. 수진이 부엌으로 향하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하은은 오빠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민준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수진과 하은, 그리고 깨어난 민준이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은 민준의 옆에 앉아 밥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민준아,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민준이 어렵게 씹고 삼키는 동안 수진은 연신 아들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하은은 묵묵히 밥을 먹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민준이 오빠 치료비 번다고 고생 많이 하는 거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빠가 가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할아버지 가게 물려받아서 우리 가족 다 먹여 살리잖아. 하은이 고개를 숙인 채 밥알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아빠가 진짜 바쁜 거 맞아?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바쁘지. 하은은 대답 대신 밥을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수지는 딸의 말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다시 민준에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힘들어. 오늘 손님이 얼마나 많았는지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 수진이 부엌에서 따뜻하게 데운 국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보, 밥 먹어. 많이 피곤하지? 응.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영 시원찮아. 걱정이야. 태호는 국그릇을 받아들고 건성으로 몇 숟갈 떠먹으며 연신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진이 태호의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장인어른도 건강 안 좋으시고 당신은 민준이 봐야 하고. 태우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씻고 잘게. 피곤해서 죽겠어. 수지는 태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쓸쓸함이 가슴 한켠에 고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지는 민준의 정기검진을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내년이면 특수학교 졸업이죠? 성인 재활센터로 옮겨야 하는데 비용이 지금보다 월 200만 원 정도 더 들 겁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0만 원이요? 그 돈을 어디서? 네, 성인 재활은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다르고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온 수지는 택시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통화 가능해? 뭔데? 지금 좀 바빠. 민준이 치료비 얘기인데 내년부터 돈이 더 들어. 가게 사정이 어떤지. 태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습니다. 아, 지금 바쁘다니까. 나중에 얘기해. 뚜뚜뚜. 수지는 끊어진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태호는 윤서영과 마주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태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요즘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해? 태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힘들게 하는 건 아닌데 맨날 돈 타령이야. 애 치료비, 병원비.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호의 팔에 자기 몸을 기댔습니다. 오빠는 너무 고생이 많아. 나는 오빠한테 힘이 돼주고 싶어. 고마워, 서영아. 너밖에 없어. 태호가 서영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가게 오픈 준비는 잘 돼가? 서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오빠가 투자해준 덕분이지. 다음 달이면 서영 숯불갈비 드디어 문 열어. 그래, 잘 됐다. 내가 계속 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서영이 태호의 볼에 입술을 가져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 미래도 확실해지는 거지? 태호가 서영의 허리를 끌어당기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혼만 하면 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낮게 퍼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집에서 민준을 재우고 나온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친정아버지 한종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 밥은 먹었다. 너는? 민준이는 어때? 네, 민준이 오늘 치료 잘 받았어요. 선생님이 좋아졌대요. 그래, 잘 됐구나. 태호는 가게 잘하고 있지? 수진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 바쁘대요. 그래, 그 친구 성실하니까. 내가 맡기길 잘했어. 전화를 끊고 난 수지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지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러나 수진의 기도와는 달리 이미 그녀의 삶은 거대한 파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챕터 2 무너지는 믿음. 토요일 오후 하은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태호가 외출 준비를 하며 재킷을 걸치다가 주머니에서 뭔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태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저녁에 봐. 문이 닫히고 난 뒤 하은이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웠습니다. 검은색 핸드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쓰는 은색 핸드폰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은이 호기심에 화면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서영 오빠, 오늘 밤 보고 싶어? 빨리 와.
하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서영 오빠 사랑해. 우리 가게 오픈하면 매일 볼 수 있겠다. 나 그럼. 기다려. 다 내가 해줄게. 서영 사모님은 언제 정리해? 나 기다리는 거 알지? 나 조금만 참어. 이혼 준비 중이야. 하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사진첩을 눌렀습니다. 아버지와 낯선 여자가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 해외 어딘가의 해변에서 찍은 커플 사진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은은 핸드폰을 아버지 재킷이 있던 자리 근처에 떨어뜨려 놓고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진이 하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은아, 밥 먹자. 왜 방에만 있어? 하은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감추려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엄마, 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저녁 식사 내내 하은은 밤만 쳐다보며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밥을 먹는 모습이 하은의 눈에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밤마다 그 사진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하은은 결심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하은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응? 무슨 일이야? 하은이 수진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나 며칠 전에 아빠 핸드폰 봤어. 핸드폰? 무슨 핸드폰? 아빠가 쓰는 거 말고 다른 핸드폰. 검은색으로 된 거. 수진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다른 핸드폰이라니? 아빠 핸드폰은 하나잖아.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두 개야. 그 핸드폰에 여자가 있어.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은아,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 아빠가 그럴 리가. 엄마, 내가 직접 봤어.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도 있었어. 아빠랑 그 여자가 호텔에서 찍은 거, 같이 밥 먹는 거, 여행 간 거. 여자 이름은 서영이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영? 응. 카톡 이름에 하트까지 붙어 있었어. 그 여자가 아빠한테 언제 이혼하냐고 물었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남편이 잠든 사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태호의 재킷 주머니, 서랍장,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서랍 깊숙이에서 검은색 핸드폰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패턴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하은에게 물어 알아낸 단순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수진은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3년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아, 이번 달도 5천만 원 보냈어. 인테리어 잘 되어가? 고마워 오빠. 우리 가게 오픈하면 내가 완전히 뒷받침해 줄게. 수진이는 몰라. 그 여자는 애밖에 모르니까. 오빠 불쌍해. 나는 오빠만 바라볼게. 수진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대화를 더 올려보니 계좌이체 내역 캡처도 있었습니다. 5천만 원, 3천만 원, 1억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수지는 그 핸드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민준의 재활치료를 도우미에게 맡기고 종호갈비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점심 준비로 바쁜 틈을 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회계 서류와 법인 통장 거래 내역을 복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숫자들 위를 훑쳤습니다. 어준 윤석 컨설팅비 5억, 인테리어 비용 3억, 운영지원금 2억, 총 10억 원이었습니다. 3년 동안 10억 원이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컴퓨터를 켜고 윤석 컨설팅을 검색했습니다. 대표자 이름이 떴습니다. 윤서영. 이어서 서영 숯불갈비를 검색했습니다. 오픈 예정 광고가 나왔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사진과 함께 프리미엄 숯불갈비 전문점, 곧 오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여자가 내 남편이 빼돌린 돈으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20년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이 치료비가 없다며 허리띠를 졸라매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고 귀가한 태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밥 차려. 배고파. 수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태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하은의 목소리에 수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신 차려, 한수진. 울면서 지면 안 돼.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을 닦고 앞치마를 고쳐맸습니다. 이제 울 시간은 끝났습니다. 챕터 3 상간녀의 등장.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수지는 오랜만에 종호갈비에 들렀습니다. 민준의 컨디션이 좋아서 도우미에게 맡기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매장 안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색 BMW가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자가 차에서 내려 당당하게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짧은 치마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핸드폰 사진 속에 그 여자였습니다. 어머, 사모님이시구나. 서영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윤서영이에요. 예전에 여기서 일했었는데 기억하세요? 수진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홀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때 사모님 뵌 적 있는데 기억 안 나시나 봐요. 서영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매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와, 여전히 장사 잘 되네요. 역시 40년 전통은 다르다. 그때 사무실에서 태호가 나왔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표정을 바꿨습니다. 서영 씨? 웬일이야, 여기는? 아, 근처 왔다가 인사드리러요. 정 대표님 덕분에 제가 요즘 잘 지내서요. 서영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사모님, 저 다음 달에 근처에서 갈비집 오픈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수진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영 숯불갈비 대표 윤서영 손이 떨렸습니다. 오픈하면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서영이 태호를 힐끗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전 이만. 정 대표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서영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BMW의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진이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 여자가 누구야? 그냥 예전 직원이야. 왜? 근처에 갈비집 오픈한다는데 경쟁 업체 아니야? 태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뭘 그런 걸로 신경 써.
우리 가게가 40년 전통인데 그깟 신생 가게가 뭐 대수야. 태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 능청스러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서영의 SNS를 찾아냈습니다. 게시물을 하나씩 내려보았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결정. 드디어 내 가게를 닫게 됐어요. 든든한 후원자 덕분. 사진 속에는 화려하게 인테리어된 매장이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남친 부자인가 봐요. 대박, 인테리어 진짜 예쁘다. 돈 많이 들었겠다. 수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과거 사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어느 사진에서 익숙한 시계가 보였습니다. 태호가 결혼 10주년 때 산 시계였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태호가 즐겨 입는 골프웨어가 보였습니다. 제주도 풍경 사진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태호가 출장 간다던 그 시기였습니다. 3년 동안 나만 몰랐구나. 수지는 모니터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허벅지를 쳤습니다. 바보 같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태호가 퇴근하자마자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태호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 피곤한데. 수진이 서류와 핸드폰 캡처 사진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이걸 어디서? 대답해. 이게 뭐냐고. 태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 알았으면 됐잖아.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서영이랑 살 거야. 이혼하자. 수진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솔직히 나도 지쳤어. 맨날 애 타령, 돈 타령.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0억이야. 당신이 우리 친정 가게에서 빼돌린 돈이 그 돈으로 그 여자 가게 차려줬지? 태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가게가 네 거야? 내가 20년 동안 키운 거지. 장인어른이 나한테 맡긴 거잖아. 너 내놔 봐. 수진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뺨을 때리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를 악물고 손을 내렸습니다. 태호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법적으로 내 집은 없는 거 알아? 나도 알아봤어.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아야지. 당연히 가게 지분도 받아야 하는 거고.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횡령한 건? 증명해봐. 내가 대표이사로서 정당하게 경영 비용 쓴 건데. 태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하은이 뛰쳐나왔습니다. 하은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아빠, 진짜 나빠. 하은아, 오빠 치료비도 없다면서 그 여자한테는 10억을 줬어? 아빠가 어떻게 그래? 태호가 얼굴을 붉히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넌 빠져. 애가 어른 일에 끼어들어? 수진이 하은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수진 씨 되시죠? 장안구 요양병원입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어떻게?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진은 전화기를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챕터 4 아버지의 유산.
수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과 하은을 이웃집에 맡기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의사가 수진을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뇌출혈입니다. 범위가 넓어서 바로 수술 들어갔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수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깨어나실지 장담 못합니다. 보호자분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수진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틀 밤낮을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꼬박 세웠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태호에게서는 연락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아버지 위독해. 한번 와봐. 태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 바빠. 그리고 우리 정리하기로 했잖아. 왜 전화해? 뚜뚜뚜. 수지는 끊어진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문병 한 번 오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수진을 깨웠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눈을 뜨셨어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종우가 침대에 누워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종우의 손이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종우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수진은 아버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종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말을 더듬더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곁에서 죽을 떠먹여드리고 있을 때 종우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금고. 내 방 금고. 열어봐라.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금고요? 무슨 금고요? 거기. 내 거야. 전부. 종우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안방 옷장을 열고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옷가지 뒤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가 평소 쓰던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자신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와 손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아마 많이 아프거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바보가 아니야. 태호가 이상하다는 걸 진작 알았어.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는 거, 태호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은 거, 다 알았어. 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장현우 변호사한테 다 맡겨뒀다. 현우는 아빠 40년 지기야. 믿어도 돼. 서류 다 거기 있어. 내가 주주고 태호는 직원일 뿐이야. 싸워라, 수진아. 내 거야, 그 가게는.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남기고 싶은 건 가게가 아니야.
내가 당당하게 사는 거야. 그게 진짜 유산이야. 사랑한다, 내 딸.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주식회사 종호 F&B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 운영 규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주명부에는 한수진 10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회 운영 규정에는 5천만 원 이상 지출 시 주주 서면 승인 필요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조항도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단독 결의로 대표이사 해임 가능. 수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걸 다 준비해 두셨구나. 봉투 안에 명함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장현우 법률사무소. 다음 날 오전 수지는 서울 강남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대자마자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장현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아, 종호 형님 따님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아버지한테서 연락받으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형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수진이가 찾아올 거라고. 장현우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수지는 지난 한 달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10억 원 횡령, 이혼 협박까지. 장현우는 말없이 듣다가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보았습니다. 수진 씨, 형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장현우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안전장치입니다. 태호 씨는 대표이사일 뿐 주주가 아니에요. 주식은 단 한 주도 없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임할 수 있어요. 주주총회 단독 결의로요. 수진 씨가 100% 주주니까 혼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현우가 서류를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횡령액이 10억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5억 이상은 실형이에요. 집행유예 없이 교도소에 갑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실형이요? 네. 3년 이상입니다. 태호 씨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법 앞에서는 소용없어요. 수진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장현우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이 왜 이 모든 걸 준비하셨는지 아세요? 수진 씨를 지키려고요. 이제 수진 씨가 그 뜻을 이어서 싸우셔야 해요. 장현우가 책상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분노로 싸우면 지고 증거로 싸우면 이깁니다.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수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싸울게요. 끝까지 싸울게요. 챕터 5역전의 한수. 2주 후 금요일 오전 10시 종호갈비 본점 2층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식회사 종호 F&B 임시 주주총회라고 적힌 안내문이 문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장현우 변호사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잠시 후 직원에게 불려온 태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호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주주총회야? 태호가 수진과 장현우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여기 있어? 장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장현우 변호사입니다. 본 회의는 유일한 주주인 한수진 씨의 요청으로 소집되었습니다. 태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주? 웃기고 있네. 이 가게는 내가 20년 동안 키웠어. 장현우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정태호 씨, 여기 주주명부를 보시죠. 주식 100%가 한수진 씨 명의입니다. 정태호 씨 지분은 없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태호 씨는 대표이사로 고용된 것일 뿐입니다.
오늘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의 건입니다. 태호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해임? 장난해? 장인어른이 나한테 맡긴 가게라고.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한테 맡긴 거 아니야. 나한테 물려준 거야. 태호가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뭐? 네가 뭘 알아? 니는 애나 보고 있었잖아.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이거 봐. 지난 3년간 당신이 빼돌린 돈 내역이야. 윤석 컨설팅에 5억, 인테리어비 3억, 운영지원금 2억. 총 10억이야.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경영비용이야. 컨설팅비. 정당한 지출이라고. 장현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석 컨설팅은 윤서영 씨가 대표인 회사입니다. 설립일 이후 단 한 건의 컨설팅 용역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태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정관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 지출 시 주주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정태호 씨는 3년간 단 한 번도 주주인 한수진 씨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장현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5억 원 이상은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실형입니다. 집행유예 없습니다. 태호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야, 한수진. 네가 감히.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해.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할 거야. 윤서영도 공범으로 함께. 태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 받을 거야. 가게 절반 내놔. 장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려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이 주식은 한종호 씨가 딸에게 증여한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태호가 말문이 막혀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한종호가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종호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태호야, 내가 직접 말해줄게. 종호의 목소리는 더듬거렸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거였던 적 없어. 다 수진이 거야. 태호가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정말로. 닥쳐. 종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내 딸을 어떻게 했는지, 내 손자 치료비도 없다면서 딴 여자한테 10억을 줬어? 종호가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쥐었습니다. 종호갈비 40년. 내 평생이야. 그게 내 여자 미천이 되라고 내가 키운 거 아니야.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지킬게요. 종호갈비도, 민준이도, 하은이도.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안전장치 덕분에 이제 싸울 수 있어요. 종호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겉은 물이고 속은 불이지. 수지는 아버지의 손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장현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태호 씨는 오늘부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됩니다. 업무 인수인계 후 즉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나도 가만 안 있어. 두고 봐.
태호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종호가 수진의 손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잘했다. 수진아, 이제 시작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끝까지 갈게요. 회의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그 빛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가슴이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주차장에서 태호가 핸드폰을 꺼내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아, 나야. 큰일 났어. 뭐? 무슨 일인데? 다 들켰어. 해임당했어. 고소당할 것 같아. 서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내 가게는? 내 돈은 어떻게 돼? 나도 몰라.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태호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먹으로 자기 허벅지를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 태호의 절규가 텅 빈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챕터 6 흔들리는 마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호와 서영에 대한 형사고소가 접수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지는 오랜만에 마음이 놓이는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수진과 민준, 하은이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 민준의 입에 밥을 떠넣어주며 웃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치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민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잘 하고 있대요. 그래, 우리 민준이 최고야. 하은이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지? 수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도 좋아지고 계시고 엄마가 다 잘 해결할 거야.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겼어? 수진이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응, 민준아. 이겼어. 우리 이겼어. 민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수진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민준이 자기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민준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나 민준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 침대 위에서 온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며 침대 난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수진이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의 몸을 붙잡으려 했지만 경련이 너무 심했습니다. 하은아, 하은아, 빨리 나와. 하은이 잠에서 깨어 뛰쳐나왔습니다. 민준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오빠 왜 이래? 119 불러. 빨리. 하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요. 우리 오빠가 경련을 해요. 빨리 와주세요. 수지는 민준의 머리 밑에 베개를 받치고 옆으로 눕혔습니다. 민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품을 닦아주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민준의 몸은 계속 떨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민준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수진과 하은이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엄마, 오빠 괜찮은 거지? 죽는 거 아니지? 하은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민준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과 하은은 응급실 앞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엄마예요.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전증 발작입니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스트레스요? 무슨 스트레스요?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불륜, 이혼 이야기, 집안의 싸움. 민준이 다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환자분 정서 상태가 많이 불안해요. 수진이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쟤 때문에 민준이가 하은이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수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병원 복도에서 커피를 뽑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한수진 씨 되시죠? 네, 누구세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정태호 씨가 제기했습니다. 양육권 및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요. 수진이 멍하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남자는 인사도 없이 돌아서 갔습니다. 수진은 복도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태호 측의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 한수진은 장애 자녀 돌봄에만 집중하느라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가게 경영에 기여한 바가 없음. 오히려 피고의 헌신으로 가게가 유지되었으므로 재산분할 50%를 청구함.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뻔뻔하기도. 20년 동안 민준이 키운 건 누군데.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켜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장현우 변호사가 보낸 링크였습니다. 수진 씨, 이거 보셨어요? 링크를 눌렀습니다.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장애아 엄마가 남편 고소, 가정 파탄 주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댓글을 내려보았습니다. 장애 아들 돌보느라 남편 내팽개쳐놓고 이제 와서 가게 달라는 거 아님? 남편이 20년 고생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애 핑계 대면서 놀고 먹다가 이혼한다니까 재산 뺏으려는 것 같음. 수진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진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민준이 키운 게 죄야? 하은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넋이 나간 엄마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하은이 달려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수진이 힘없이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은이 기사와 댓글을 읽었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이 우리 집 사정을 알아? 하은이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엄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인터넷 사람들 말 듣지 마. 걔네는 아무것도 몰라. 아빠한테 속은 거야.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엄마가 정신 차려야 하는데. 엄마가 오빠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밤새 안고 울면서 키웠잖아.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래. 하은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들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엄마가 싸우지 말았어야 했나? 민준이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흐릿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엄마, 이겨. 수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민준아, 엄마, 포기하면 안 돼. 민준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은 아들의 손을 꼭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겨야지.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현우 변호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 기사 보셨죠? 태호 측이 여론전을 시작한 겁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어요. 우리도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민준 군의 치료비 내역, 수진 씨가 20년간 아들을 돌보며 경력을 포기한 것들 모두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장현우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형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형님은 수진 씨가 쓰러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끝까지 가시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 갈게요. 챕터 7 법정의 심판. 2개월 후 수원지방법원 형사 13부 법정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정태호와 윤서영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영은 연신 눈물을 닦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탄 민준이 수진의 옆에 있었습니다. 하은이 민준의 휠체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정태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주식회사 종호 F&B에 자금 총 10억 원을 횡령하여 피고인 윤서영의 사업자금으로 유용했습니다. 태호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정당한 경영 비용으로 집행한 것이며 횡령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정당한 경영 비용이라면 왜 주주의 승인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까? 정관에 5천만 원 이상 지출은 주주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호의 변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과 주주인 한수진 씨는 부부 사이였습니다. 부부간의 일일이 승인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부 사이라도 회사와 개인은 별개입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인석에 장현우 변호사가 섰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주식회사 종호 F&B의 정관 작성에 관여하셨습니까? 네, 한종호 대표님의 요청으로 제가 작성했습니다. 정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장현우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지출 시 주주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3년간 단 한 번도 주주인 한수진 씨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윤석 컨설팅이라는 회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석 컨설팅은 윤서영 씨가 대표인 회사입니다. 설립일 이후 단 한 건의 컨설팅 용역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태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재판장이 윤서영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윤서영, 윤석 컨설팅의 대표로서 실제로 어떤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습니까?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태호 씨가 투자해준다고 해서 회사는 형식적으로 만든 거고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일한 건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해서. 태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야, 윤서영, 입 닥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피고인 정태호, 법정 모욕입니다. 한 번 더 그러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태호의 변호인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흥분해서 재판장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같은 법원 가사이부에서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태호 측 변호인이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 한수진은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정태호가 20년간 회사를 경영하며 재산 형성에 절대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50%를 청구합니다.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측 변호인 장현우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한수진은 중증장애 아들의 주양육자로서 하루 4시간 재활치료, 동행, 24시간 케어를 20년간 혼자 담당했습니다. 장현우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민중군의 20년간 치료 기록입니다. 재활치료, 정기검진, 응급실 방문 기록, 모두 한수진 씨 혼자 동행했습니다. 피고 정태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정태호, 민준군의 재활치료에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태호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게 경영하느라 아내가 전담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경제활동을 못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라고 주장하십니까?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22년 전 처자의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뇌출혈로 장애를 갖게 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키우기로 약속했어요. 힘들어도 같이 버티자고요. 수진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민준이를 피했어요. 밤에 민준이가 울면 다른 방으로 가버렸어요. 저 혼자 밤새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가게라도 잘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어요. 민준이 치료비 번다고 고생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이 다른 여자에게 갔다는 걸 알았을 때 20년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놀고 먹은 게 아닙니다. 저는 20년 동안 아들을 살리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법정 안이 고요했습니다. 재판장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휠체어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은이 깜짝 놀라 오빠를 잡았습니다. 오빠 앉아있어.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빠. 민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민준의 말은 더듬거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밤마다 엄마가 울었어요. 아빠는 몰랐죠? 태호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하은이 오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형사재판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태호와 서영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태호는 주식회사 종호 F&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3년간 총 10억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는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정태호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으로 징역 5년에 처한다. 태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5년이요? 저는 그 가게 위에 20년을 바쳤는데 피고인은 정숙하십시오. 재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윤서영을 같은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처한다. 서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호 씨,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서영이 태호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다 해준다고 했잖아. 이혼하고 나랑 살 거라며. 태호가 맞받아쳤습니다. 닥쳐. 내가 꼬셔서 이 지경이 된 거잖아. 뭐? 내가 꼬셨다고? 당신이 먼저 접근한 거잖아.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연거푸 내리쳤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수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저 두 사람에게 20년 인생을 빼앗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겼어. 수진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민준아. 이겼어. 우리 이겼어. 하은이 달려와 엄마와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진짜 해냈어. 세 사람은 법정 안에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재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한수진과 피고 정태호의 이혼을 선고한다. 재산 분할에 있어 주식회사 종호 F&B의 주식은 원고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자료 3억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 수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켰어요. 수진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판결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4월의 어느 날 종호갈비 본점 앞이 북적거렸습니다. 리뉴얼 오픈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40년 된 간판 아래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대 대표 한수진.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이가 드디어 가게 맡았구나. 한 사장님 따님이 대단해. 그 고생을 하고도 이렇게 일어서다니. 수진이 직원들과 함께 매장 앞에 섰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주방장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가 40년 지킨 맛 그대로 가면서 젊은 손님들 입맛에도 맞게 메뉴 좀 개발해봐요. 주방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한 회장님 손맛 제가 제일 잘 압니다. 홀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열심히 할게요. 종호갈비 다시 일으켜 세워요.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우리 같이 잘해봐요. 그때 매장 앞에 승합차가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가 내려왔습니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은 아버지 한종호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종호가 고개를 들어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이날만 기다렸어.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두셔서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거예요.
종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아빠는 그냥 길만 깔아준 거지. 수진이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 매장 앞으로 모셨습니다. 빨간 리본이 입구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위를 집어 아버지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첫 손님 받으세요. 아버지가 차린 가게잖아요. 종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리본을 잘랐습니다. 짝짝짝짝 모인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종우갈비 만세. 한 사장님 축하해요. 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오랜 단골들이 수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 씨 고생 많았어. 앞으로 잘 될 거야. 한 회장님 따님이니까 믿고 먹지. 맛은 변함없겠지? 수진이 연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막 그대로 지킬게요. 홀 한쪽에서 민준이 휠체어에 앉아 손님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님 한 분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 청년이 사장님 아들이야? 민준이 힘겹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나, 인사성도 바르네. 엄마 닮아서 착하구나. 민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은이 홀을 누비며 서빙을 도왔습니다. 교복 대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제법 어울렸습니다. 손님, 여기 물이요. 고기는 금방 나올게요. 맛있게 드세요. 수진이 하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텅 빈 매장에 수진과 종우만 남았습니다. 수진이 소주병과 잔 2개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한잔 하실래요? 그래. 오늘 같은 날은 한잔 해야지. 수진이 아버지의 잔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종우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종우가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뭘 고마워하냐? 그때 그 편지요. 그 서류들.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종우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호가 처음 가게 맡았을 때부터 혹시나 해서.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때부터 아셨어요? 알았다기보다 느낌이 이상했어. 그래서 현우한테 부탁했지. 만약을 대비해서. 종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믿은 건 태호가 아니야. 널 믿은 거야. 내가 언젠가 일어설 거라는 걸.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한테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그 남자 믿고 있었으니까. 아빠 말하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냥 준비만 해뒀어. 수진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종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종우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남기고 싶었던 건 이 가게가 아니야. 종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유산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 당당하게 살게요. 민준이도 하은이도 당당하게 키울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민준이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오늘 고생했어. 잘 자. 하은의 방으로 갔습니다.
하은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은이 오늘 서빙 잘하더라. 고마워. 하은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가게 이어받을 거야. 약속?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수진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도, 민준이도, 하은이도 제가 지킬게요. 수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 새로 시작이에요. 1년 후 수원시 장애인복지관 강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애자녀 부모를 위한 창업 멘토링 특강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단에 수진이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 장애 1급 아들을 둔 엄마이자 40년 전통 갈비집 2대 대표 한수진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아들 재활치료하느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남편한테 가게 맡기고 저는 그냥 애 엄마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무너졌을 때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어요. 청중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수진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민준이 키우면서 배운 인내심, 그게 세상 어떤 경영 수업보다 값진 거야.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장애 아들을 키우면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게 제 자산이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처럼요.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 40대 여성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대표님, 저도 자폐 아들이 있어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 키우고 있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 그 시각 종우갈비 매장에서는 민준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성인 재활센터로 옮긴 뒤 민준은 가게 일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손님 한 분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청년이 사장님 아들이에요? 네, 우리 민준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직원이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준이 손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을게. 고마워. 어느 일요일 오후 종우갈비 매장 벽에 새로운 액자가 걸렸습니다. 창업주 한종우, 2대 대표 한수진, 그리고 교복을 입은 정하은의 사진이 나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액자 아래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종우갈비 40년, 가족이 지켜온 맛. 수진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액자를 바라보다가 주방과 홀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 홀에서 서빙하는 하은, 천천히 테이블을 닦는 민준. 수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참 대단하다. 종우가 휠체어를 타고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하은이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구운 갈비 드셔보세요. 종우가 웃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구웠어? 그래, 어디 맛 좀 보자. 하은이 직접 구운 갈비를 한 점 집어 할아버지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종호가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종호갈비 맛이야. 하은이 솜씨가 좋구나. 하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불 조절 잘해요. 종호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3대까지 가는 거야. 이 맛. 영업을 마친 밤 수진이 매장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종호갈비라는 글씨가 따뜻한 불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오늘도 잘 살았어요. 내일도 잘 살게요. 민준과 하은이 매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두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의 휠체어를 잡고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 집에 가자. 세 사람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 위로 종우갈비의 간판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진 씨는 20년을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장애 아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그 헌신을 짓밟히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준비와 자신의 의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믿되 확인하라는 말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확인은 다른 것입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 한종우 회장님은 사위를 의심한 게 아닙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딸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맡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지키면서 신뢰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재산 내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 명의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돌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수진 씨는 20년간 장애 아들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놀고 먹은 것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4시간 재활치료, 밤낮 없는 케어, 응급상황 대처, 이것이 놀고 먹은 것입니까? 가정 내 돌봄 노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급여 명세서가 없고 승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어떤 직장 생활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분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진 씨는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날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발작을 일으킨 날 다시 무너졌습니다. 인터넷에 악플이 쏟아지던 날 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들의 한마디, 딸의 응원, 아버지의 믿음이 수진 씨를 다시 세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진 다음입니다.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가 아닙니다. 결국 다시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일어나도 됩니다. 도움을 받아 일어나도 됩니다. 다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넷째, 준비하는 사랑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한종우 회장님은 딸에게 가게를 물려주면서 법적 장치를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주식 100%를 딸 명의로 하고 정관의 지출 승인 조항을 넣고 대표이사 해임 조항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을 사랑해도
표현을 잘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말보다 행동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생겼을 때 특유 재산으로 지정할 것인지 공동 재산으로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다섯째,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혼은 여전히 실패로 여겨집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 가혹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배신하고 속인 사람과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까?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수진 씨는 이혼 후 더 당당해졌습니다. 가게를 직접 경영하고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고 같은 처지의 부모들을 돕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섯째,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민준이는 말이 어눌하고 몸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일어나 엄마를 위해 증언했습니다. 하은이는 아빠의 불륜을 알게 되고도 흔들리지 않고 엄마 편에 섰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디서 이런 힘을 배웠을까요? 바로 엄마 수진 씨에게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억울해도 정당하게 싸우는 모습,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 이것이 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재산보다 귀한 유산은 삶의 태도입니다. 일곱째, 선한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난 후 같은 처지의 부모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창업 멘토링을 하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의 아픔은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 여러분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이 있듯이 새로운 시작 전에 끝이 있는 것입니다. 수진 씨처럼 준비하십시오. 나를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십시오. 수진 씨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수진 씨처럼 나누십시오.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종호갈비처럼 대를 이어 빛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